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는 6,995명, 경북은 5,305명으로 12,3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대구는 남구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23명이 확진됐고 북구의 의료기관에서 17명, 수성구와 동구의 요양시설 관련으로 각각 2명, 5명이 확진됐습니다. 대구에서 5명이 코로나 관련으로 사망해 대구의 누적 사망자는 45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1,002명, 포항 937명, 경산 665명 등으로 23개 시군 모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 기준 대구에서는 5,637명, 경북에서는 5,287명이 확진돼서 확진자 수가 이미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대구를 찾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대구는 보수의 성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라며 역주행하는 대선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35년 동안 양당 대결 구도가 만든 승자 독식 구조를 이제는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취재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구가 거의 30년째 1인당 GRDP 꼴찌 수준인데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된 데 대해 가장 먼저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995년 민선 시대가 열리면서 일당 독재라 할 만큼 지지를 해줬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보라고 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모든 권력을 27년 동안 모아줬는데 그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전국의 16개 그리고 이 대구 지역은 또 정권도 엄청나게 몰아줬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집권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 정당인데 그런데 우리 대구 지역, 대구 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가 됐다.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대 양당의 대결은 승자 독식 구도를 만들었고 지금은 대통령 후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들이 네거티브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당 후보 중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아마 지금 보는 이 이전 투구를 5년 내내 더 격렬한 진흙탕 정치판을 보실 수밖에 없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 구조를 바꾸고 세계적인 재앙이라 할 수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기후 위기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그 기후 위기 극복 녹색 전환의 과정에서 대구 경제, 대구의 미래를 열어내겠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표기에 급급해 과거 고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며 자신이 나서서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 경산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순학 할머니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보드랍게가 개봉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기존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선과 깊은 문제의식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김순학, 김순옥, 말대, 사사다코, 위안부, 기생 82회를 18개 이름으로 불리며 악착같이 살아야 했던 고 김순학 할머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면서 전쟁 같은 삶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영화는 위안부 피해를 증언과 기록으로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해방 이후 김순학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해방 직후 유곽, 기지촌 장사를 하며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친 그녀의 삶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술만 먹으면 막 하고 막 기분이 이제 잘 맞지가 돼서 잠도 자고 그만한 병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위안부 피해 사실을 가슴에 묻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이고 이런 건 내 소문만 하지만 이런 얘기 할 데가 없었는데 우리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70노이다. 예, 정답입니다. 예, 그저 숨어 사는 게 최선이라고 여겼던 할머니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 활동가들과 만나면서 침묵을 깨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자기 삶에 대해 보드랍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서 이런 이해가지고 통하는 데가 없이 이게 내 이해해가지고 아유 그랬구나, 아유 참 애무없다 이렇게 보드랍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이후 증언과 캠페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김순학 할머니는 아파 공해로 꼭꼭 숨겨뒀던 보드라운 마음을 열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좋다. 김순학이라요. 김순학님. 이거 영 안 주고 살아서 여러분들 덕대거리를 잘 나서서요. 영화는 애니메이션과 아카이브 영상, 여성 활동가들의 낭독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김순학의 아픔을 이 땅의 여성, 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해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해 준 거라서 나는 이제 괜찮다. 광복 이후 수십 년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집중을 해서 김순학이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텨나갔는지를 좀 다루고자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문제임을 좀 말하고 싶었어요. 난 이 글자가 참 좋다. 고 김순학 할머니의 전쟁 같은 삶을 아름다운 꽃처럼 피워낸 영화 보드랍게는 전국 30여 개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저 학교 책도 역사를 좀 나가놓고 주고 싶어요. 이 젊은 세대가 좀 알아주십사 하는.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농업, 농촌 공약을 내세우며 농심기와 함께 나섰습니다. 이들은 농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공약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약 실행과 집행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은 손해를 보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한 집 건너 빈집에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우리 농업 농촌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230만 농심을 잡기 위해 한 목소리로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농업을 국가전략안보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업 직불금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청년농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존해 식량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 원, 생태농업 비중 30% 이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식량 자금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 자금률 30%까지 높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식량 주권 확보에 무게를 두고 농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 육성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공약했습니다. 농가 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10%는 되도록 향상시켜야 합니다. 농민단체는 과거보다 공약이 구체적이고 진일보했지만 농업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다며 중요한 건 공약이 아니라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은 걸 때 실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농림부도 아니고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 같다. 농업정책 담당자들이 실제로 하는가 봤을 때 저희는 한 번도 그분들이 했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피고 선택하는 유권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낮 기온이 14.7도까지 올라가면서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4.7도, 성주는 16.1도까지 올라가면서 평년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군위, 안동 등 영하 4도, 대구와 포항은 영상 1도로 영하 4도에서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등 9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평년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3일절인 모레 경북 서부와 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 다음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9분쯤 상주시 개운동 야산에서 불이 나서 산림 등 0.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헬기 석 대와 공무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에 나서 1시간 1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후 1시 25분쯤에는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3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오후 2시쯤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산비탈 밭에서 잡목을 태우다가 불이 나 밭과 밭 주변을 태우고 오후 2시 40분쯤 진화됐습니다. 올 시즌부터 K4 리그의 2군에 해당하는 B팀을 합류시킨 대구FC가 개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2 K4 리그 1라운드에서 대구FC B팀은 2년차 기대주 김태양의 멀티골에 이정훈, 오후성의 득점까지 더해주며 여주FC에 5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FA컵 결승 2차전 이후에 3년 2개월여 만에 대구 스타디움에 다시 돌아온 대구FC는 1176일 만에 다시 승리를 거두는 기록도 수립했습니다. 한편 대구FC B팀의 역사적인 K4 리그 첫 경기를 맞아 대구 스타디움에는 심한 미세먼지와 추운 날씨에도 300여 명에 가까운 팬들이 현장을 찾아 대구를 향해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지했던 한울 1호기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한울 1호기 터빈 제어유 개통 이상을 발견해 발전을 정지했습니다. 한울본부에서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시 26분쯤 한울원전 5호기가 원자로 냉각 재펌프 이상으로 자동 정지됐고 지난 23일에는 1호기가 발전을 멈추는 등 올 들어 2차례나 발전 중이던 원전이 정지됐습니다. 구미시가 예산 8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는 3월 28일을 기준으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로 입학하거나 진학한 1학년 학생입니다. 구미에 있는 중고교 신입생은 해당 학교에 관내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